네, 어제 오늘 바쁘네요. 궁금하세요? 물어볼게요. Q&Q입니다. 어제도 하나 올렸는데 오늘 또 올려요. 자, 어쩌면 제가 다음 주에 조금 바쁠 것 같기도 해서 이렇게 뭐라 하면 안 좋은 긴데 그런데 평소에 워낙에 생각들이 많았어요. 궁금한 것도 많았고 그래서 워낙에 소스가 많다 보니 이번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이거 벼락치기 아닙니다. 급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자, 이번 질문은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 어느 것이 옳으냐. 자, 시작해 볼게요. 자, 우선 질문하기 전에 오늘은 워낙에 민감하고 워낙에 방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과학에 근거하기도 해서 제가 잠깐 요새 너무나 유명하고 우리 인류의 핫 이슈인 인공지능에게 몇 가지 질문을 했고 그 질문한 답을 꼭 먼저 우리가 한번 공유를 한 다음에 이 질문을 던져보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일단 제가 인공지능에게 물어본 그래서 그에게 들은 답을 여러분에게 먼저 공유를 좀 하겠습니다. 자, 관측 가능한 우주입니다. 우리 인간이 현재의 기술로 뛰어난 우리의 과학의 문명으로 관측할 수 있는 우주에는 약 2조 개의 은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각 은하에는 수십억에서 수조 개의 별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각 별은 또 행성도 있죠. 행성은 뺐습니다. 자, 그래서 이를 다 계산을 해보면 관측 가능한 우주에는 200해 개의 별이 있다고 합니다. 자, 참고로 우리의 숫자는 1, 10, 100, 1000, 만, 억, 조, 경, 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해는 10의 20승입니다. 됐죠? 그게 200해가 있습니다. 200해. 후. 자,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는 생명체가 몇 개나 있겠습니까? 870만 개라 그럽니다. 근데 이 870만 개는 우리 학자들이 찾아낸 정도의 숫자밖에 안 되고 실제로는 그거의 10배 내지는 5배가 더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찾아낸 870만 개는 전체 생명체 수의 10에서 20%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고요. 자, 그럼 생명체고요. 그럼 세포의 수는 몇 개냐? 10의 30승계입니다. 그러니까 우주에 별들이 존재하는 10의 20승계 곱하기 200보다 더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안 이 지구가 탄생하고 단세포가 탄생해서부터 지금 현재까지 지구상에 존재했던 총 세포의 수, 누적 세포 수는 10의 40승계라고 합니다. 참고로 지구 위에 있는 모든 모래 알의 수는 10의 22승계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우주에 있는 별의 수와 같죠. 대단하죠? 자, 그럼 이 지구상의 단세포가 약 6에서 10억 년 전에 탄생했는데 이 단세포는 4단계를 거쳐서 다세포로 진화했다고 현재 학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어떤 네 가지 단계를 거치냐면 군체를 형성하고 단세포가 그러니까 군체 함께 생활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경쟁력을 갖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세포 간 협력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각각 역할을 정하고 그 역할대로 수행을 했죠. 그리고 세포의 분화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단세포인데 단세포가 이제 분화를 하죠. 생식을 하기 시작하고 방어를 하고 영양 섭취 등을 해서 구조가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유전적으로 통합하게 됩니다. 하나의 유기체로 진화하게 되죠. 이러한 네 단계를 거쳐서 비로소 다세포로 진화했다고 주장합니다. 자, 이제 우주와 지구를 거쳐서 우리 인간의 몸으로 들어와 보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몸 안에 존재하고 있는 세포 또는 우리가 유지하고 있는 세포의 수는 37조 개입니다. 지구상에 있는 생명체보다 더 많죠. 아니군요. 그거보단 작겠네요. 10의 22승이었으니까 그거보단 작지만 인간의 몸은 37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인간 몸 안에 미생물은 38조 개가 있다고 합니다. 더 많죠. 네, 그러니까 총 우리 인간의 몸 안에는 세포와 미생물을 다 합하면 거의 75조 개 정도의 세포들이 미생물들이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에 3,800억 개의 세포가 새로 만들어지고 80일마다 교체 반복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인간이 지금 인간으로 진화하기 위해서 단세포가 탄생돼야 되고 단세포가 다세포로 진화해야 하고 이 관계는 아까 알아봤죠. 4단계. 자, 그 다음에 단순히 다세포로 진화한 것에 멈추지 않고 신경계와 감각기관으로 발달을 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지능과 언어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하고요. 이어서 문화와 문명을 형성해야 지금 우리 인간으로 진화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도 추정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우리 학자들, 과학자들이 나름대로 수백 년 동안 연구한 결과들입니다. 물론 해마다 그 내용은 바뀌고 업데이트되고 더 정밀해집니다. 자, 이거는 제가 조금 추상적인 건데 정확한 확률을 계산할 수는 없지만 역시 인공지능에게 물었더니 인공지능이 대답한 내용입니다. 우주에 생명이 있을 만한 조건이 어느 정도냐 그랬더니 10의 260 승분의 1 확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주에 당신 한 사람, 나 한 사람이 존재할 확률은 10의 100만 승분의 1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자, 어떠신가요? 당신이 존재할 확률, 즉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당신의 가치일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될까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뭐 이걸 금액으로 뭐든지 당신이 한번 여러분께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가 이 지구상에 존재할 확률이 그것이 창조가 되었던 진화가 되었건 현재 내가 존재할 확률, 즉 가치는 어느 정도일까? 그리고 여러분께서 지금 이 영상을 듣고 있는 확률, 즉 그 가치는 또 어느 정도일까요? 자, 잠깐만 또 하나 여기서 인공지능의
대답한 내용을 하나 더 여러분하고 공유하겠습니다. 진화론의 핵심 개념 5가지만 추려봐라 그랬더니 자연선택, 돌연변이, 적응, 공통조상, 종분화 이 5가지가 모두 만족이 되어야 진화론이 만족을 해야 진화, 현재 우리 인류가 진화하는 것이 또는 인류의 생명체가 지금의 생명체로 진화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고 설명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걸 다시 3가지 더 핵심으로 추리라 그랬더니 자연선택, 돌연변이, 적응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인류 또는 이 지구상의 현재 생명체가 단세포 하나에서 지금 현재로 진화했다고 합니다. 자, 어떠세요? 여러분은 자연선택, 돌연변이, 적응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내가 있다라는 이 주장이 납득이 되시나요? 곰곰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러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기독교에서 읽고 있는 성경 창세기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말은 어떠세요? 납득이 되세요? 이 천지 만물을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서 우리가 3번 나옵니다. 다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사람을 만들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창세기에서. 이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믿어지세요? 자, 창조론과 진화론. 자, 이쯤 되면 어느 쪽이 옳으냐, 틀리냐 일까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의 문제일까요? 창조론과 진화론 어느 게 맞냐라는 게 현명한 걸까요? 둘 중에 어느 걸 선택할래? 를 묻는 게 지혜로울까요? 자, 여기서 잠깐 당신은 뭐 하시는 분이, 당신의 직업은 뭔가요? 그리고 당신에게 당신 삶의 의미는, 자꾸 당신이 그러니까 제가 말이 너무 적하네. 여러분의 직업은 뭐예요? 그 여러분은 여러분 삶의 의미가 뭔가요?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이번 기회에 당신의 직업과 당신 삶의 의미, 아니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직업과 여러분 삶의 의미. 바깥에 비가 오네요. 비 소리 들리시나요? 자, 내가 창조주의 작품이냐, 돌연변이의 산물이냐. 이걸 누가 저한테 선택하라고 묻는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단호하게 나는 창조주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라고 저는 그렇게 선택할 거예요. 저에게 묻는다면. 자, 그러면 당신의 생각,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셨어요?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여러분은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 생각이세요? 창조론과 진화론은 그만큼 의미가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쪽이 옳으냐일 것이냐 아니면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이냐를 제가 여쭤보았고 물어보았고 이제 여러분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셨을 것 같은데 뭐 어쩌면 둘 다 아니다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뭐 좋습니다. 그것도 여러분의 선택이니까. 자, 그러면 이제부터 바로 이 순간부터 여러분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 생각이세요? 적어도 그거는 생각해 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처음에 질문을 했던 것에 대한 뭐 의미, 가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질문을 뭐 그냥 뭐 아무거나 질문 막 던지나요? 아니, 뭔가 그 삶의 가치, 의미를 되새겨보거나 찾거나 수정하거나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는 질문하지 않나요? 특히 내가 창조되었느냐, 진화되었느냐 뭐 이런 질문을 할 정도라면 적어도 삶의 의미, 자기 삶에 대한 통찰과 성찰, 뭐 고찰 이런 것들은 하는 분들 아닌가요? 어떻게 살아갈 생각이세요? 제가 조금 더 그 질문을 다시 이렇게 한번 좀 다시 각색해 보았습니다. 앞으로 당신은 사랑하면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생존과 번식을 위해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렇게는 어떻습니까? 당신 삶의 의미는, 여러분 삶의 의미는 사랑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생존하는 것입니까? 저는 그리고 제가 선택한 창조주, 창조론의 창조주 하나님은 당신의 선택을, 여러분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제가 기독교를 믿는 사람으로서 한마디만 붙이겠습니다. 나의 창조주 하나님과 나는 여러분이 창조론을 선택할 때까지, 그래서 사랑을 위해서 여러분 삶의 의미를 설정할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끝에 제가 덧붙인 멘트 때문에 여러분 선택을 바꾸지는 마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반드시 스스로 선택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